5, 6년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10배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성장성이 큰 주식들은 매출익과 이익이 늘어나면 동시에 PER도 같이 올라간다. 성장주인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가능성이 큰 성장이고 시간이 지나면 세계 최대의 AI 의료 기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럼 또 그 외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로봇주. 로봇주. 네. 오늘 모신 분은 주식, 디지털 자산, 연금, 자산 투자 가이드 네, 이 책의 저자이신 천백만 네,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반갑습니다. 천백만은 이 성함이 좀 독특해가지고 보니까 네. 본명은 아니시고 네네네. 본명은 배용국 네네. 예, 선생님이시고 네. 지금 천백만 TV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취미삼아 조금씩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이력을 보니까 현재 SK 이노베이션 예전에 유공이었죠. 거기서 원유 트레이딩 업무를 하시다가 네. 네, 또 영화 제작자로도 일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외에서 한국 주식을 네. 투자하는 펀드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네, 네. 네, 그래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어떠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참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1,000만 원 가지고 100억을 만드는 플랜을 세우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네. 이게 그럼 몇 배인가요? 10배, 100배인가요? 1000배. 1000배. 예. 이거 엄청난 수익률인데 네. 그게 일단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꼭 가능하다기보다 이제 그런 목표로. 제가 이제 SK에서 트레이딩 팀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제 SK의 경영 이념 중에 하나가 이제 수펙스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수펙스 들어봤어요. 예, 그게 이제 슈퍼 엑셀런트의 약자인데 최종현 그때 이제 선대 회장께서 이제 항상 경영 목표를 세울 때는 그냥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10만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항상 세워라. 그러면 보통의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돼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는 것보다는 10만이 세울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세우면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정도를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세울 때는 사람이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워라. 사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꼭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기보다는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해서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목표로 투자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2019년에 했고요. 2019년부터? 예.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한 목표. 근데 정말 그런 주식,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트레이딩 아니면 장기 투자, 중기 투자 그러니까 있겠죠? 이제 장기 투자인데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막 트레이딩을 하거나 막 이러기는 좀 힘들고. 근데 이제 제 투자 방식은 다른 사람하고는 좀 전혀 다른 방식이고요. 절대 남한테 권하는 방식은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종목당 최소한 10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만 포트를 짭니다. 소위 우리 템베거. 예, 최소한. 그거 일생에 하나만 잡아도 행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5, 6년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10배 정도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식이라고 판단되는 주식을 나름대로 이제 선별해서 그걸 사는데 사실 이런 거는 남한테는 사실 권하는 방법은 아닌데 왜냐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이거 5, 6년 지루해서 못 견디죠.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식들이 또 하락했다 올랐다 하는데 하락하면 또 견디질 못해서 다 손절을 해버리고. 그렇죠. 이게 무슨 템베거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얼마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막. 예.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또 견디다 보면 지루해서 한 20, 30% 오르면 또 팔아버리고. 근데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성격상 이런 거를 견딜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제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투자자는 힘들지만 저는 이런 성격상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느긋하고 네.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여유? 네, 저는 80% 하락해도 괜찮습니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또 돈 자체가 이게 무슨 굉장히 급박한 돈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잃어도 괜찮다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최소한 10배 이상 오르는 주식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성장성이 큰 주식이고요. 첫째로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초기에 수년간 마이너스 적자를 보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주가 흐름은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익이 늘어나면 그때 같이 멀티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가장 강력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PER도 이제 증가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적합한 예를 이제 한번 이렇게 책에서 찾아봤는데 그 마땅한 걸 못 찾아서 이제 해외 주식을 갖고 왔는데 중국 그 요리 프랜차이즈 업체인 MTY 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2003년에 주당 1달러였는데 10년 후 2013년에 주당 100달러가 돼서 이제 100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뭐 이익이 100배가 됐냐? 그게 아니고 이 사이에 순이익은 약 1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주가는 100배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2003년에는 PER이 3.5였는데 2013년에는 PER이 2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PER도 같이 멀티플이 상승하기 때문에 10배에 10배 합쳐서 100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큰 주식들은 매출익과 이익이 늘어나면 동시에 PER도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을 이제 제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요즘 어떤 그 세계 경제 혹은 상황에 따라서 그 포트를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네. 그 화두가 될 때에는 가치주를 가지고 가야 된다. 뭐 네. 중소형주가 좋다, 대형주가 좋다. 뭐 이러저러한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를 가져야 된다. 어떤 이런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꾸게 하는데 네. 그런 거는 그럼 전혀 신경을 저는 안 그런 거 쓰시겠네요. 전혀, 예, 사실 이제 거시를 공부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원유 트레이딩 하셨으면 거시 경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원유 트레이딩 하면서 뭐 저기 뭐야 그 실물 트레이딩도 하고 무슨 퓨처스, 포월드 이런 거 옵션 이런 거 다 공부했습니다 그때. 예.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원칙대로 그냥 5년 내에 10배 오를 수 있는 주식만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것일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인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가능성이 큰 성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매출이 적고 뭐 그럴지라도 굉장히 포텐셜이 커서 나중에 포텐셜이 터지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순이익도 늘어나는데 성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아서 PER도 같이 늘어나가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크게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찾고 싶은데 네. 그러한 기업일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어떤 거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미래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비슷한 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예, 아예 예. 우리 천백만 선생님이 직접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 그런 생각으로 선택하신 종목들이니까 네.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사실 이게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제 포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거는 소형주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건 네. 아니고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 폐지될 수 예, 있다. 그리고 또 상승 당장에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그냥 저런 논리로 하는구나. 사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열심히 이제 사고 있는 주식이 루닛입니다. 루닛. 루닛. 예, 루닛. 루닛은 이제 왜 계기가 됐냐면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검증된 큰 회사들 위주로 이제 참가를 하는데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루닛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스타트업이 여기 그 찾아가서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세계 최대의 AI 의료 기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폐암, 유방암 이런 걸 진단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크기도 작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장기나 기관에 가려서 이게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이게 의사들이 아무리 전문이라고 해도 이게 오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이게 그냥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니고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암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 그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루닛이 이제 이런 초기 암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 GE나 필립스, 후지필름 같은 글로벌 의료기기들하고 이제 협업을 합니다. 근데
이들 이제 그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장비를 팔면 그 안에 이제 루닛이 디폴트로 깔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강력하냐면 이제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 디폴트를 하나만 넣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윈도우 하나만 넣지 다른 OS를 같이 여기다 컴퓨터에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장 선점을 해서 많은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디폴트로 깔렸다는 것은 결국은 굉장한 진입 장벽이 돼서 다른 후발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의료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그 시장 배리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둘째는 이제 루닛이 영상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대부분 AI 업체들은 이제 이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루닛은 이 바이오마커 개발을 통해서 직접 이게 타깃 치료제 그 옵션 선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질병이어서 환자마다 같은 암이라도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루닛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별로 이렇게 맞춤형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2024년 이후에는 이제 폭발적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2024년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GE, 필립스, 후지필름 이런 거랑 이런 업체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이제 예를 들면 후지필름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이제 의료 장비들을 또 이렇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런 협업을 하는 업체들이 전 세계 의료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깔리는 시기가 2024년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을 이러한 근거로 일단은 포트에 담으셨다. 예, 그리고 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많이 아시는 종목일 텐데 제가 이오플로우를 담았고 지노믹트리라고 하는 이제 두 개 종목이 있는데 이 두 회사의 특징은 둘 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개발한 제품보다 훨씬 싸고 성능이 좋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개발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노맥트리는 그 대장암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요. 근데 꼭 대장암뿐 아니고 그 모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기술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일형 당뇨 환자들한테 이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이제 패치를 개발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개발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제일 먼저 자동차를 개발한 회사가 이제 뭐 시장 개척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우리나라의 소형 업체들은 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자동차를 개발해놨다. 그럼 그 회사가 도로도 깔고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자동차를 만든 회사는 굉장히 수월하게 회사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번째로 이 개발을 한 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이 메디톡스라는 회사를 제가 한번 좀 보면은요. 네. 네.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고요. 네. 시장 개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메디톡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톡스를 개발했는데 이 메디톡스의 제품이 엘러간 제품보다 더 뛰어났고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럼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느냐? 이제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이게 13,137원에서 71만 482원까지 54배 최고점. 예, 최저점에서 최고점을 따지면 최대 54배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기간이 몇 년이죠? 이게 지금 2011년에서 2018년까지 7년간 50배 상승을 이제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 제품이 첫 번째 제품보다 더 싸고 성능이 좋으면 이러한 이게 주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그젝 사이언스에서 두 번째로 개발을 했는데 이그젝 사이언스는 이 제품을 개발하고 4년 만에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지노믹트리라는 회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임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정상화되고 임상이 정상화되면 FDA, 이그젝 사이언스가 이제 4년 만에 10배가 올랐는데, 지노맥트리도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오플로우도 이제 미국의 인슐렛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개발에 성공해서 8년 만에 주가가 1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오플로우도 근데 이 회사 제품보다 더 싸고 성능은 더 좋습니다. 네. 세계에서 두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도 인슐렛과 마찬가지로 몇 년 안에 10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두 회사 지노믹트리하고 제가 말한 이오플로우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만 일단 적용이 되면은 저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보험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한 2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로봇주. 로봇주. 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제 9월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3년 안에 그 3년에서 5년 안에 시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말 중에서 저는 가장 주목을 하는 게 가격입니다. 2만 달러 이내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0만 원인데 저는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로봇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5, 6년 이내에 큰 이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식으로 5년 내에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주식 이러한 기준으로 이제 네. 사시는 거라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투자 그렇죠. 기준으로 예. 선택을 해서 가져가신다는 예. 거. 그러니까 이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들고 네. 가실 생각이시라는 예, 거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할 때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에 가지고 있으신 목돈 가지고 일단 사놓고 기다리시는가요? 아니면 또 적립식으로 분할로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저는 그러니까 일단 사놓고 아니면 또 처음에 다 사지 않고 분할로 사고 그 다음에 돈 생기면 적립식으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적립식이든 예. 뭐 하여튼 돈 있을 때마다 사 예. 모아나간다. 비중은 어떻습니까? 그 보시면서 좀 더 괜찮을 것 같은 주식도 있고 뭐 덜 괜찮은. 그 처음에는 이제 한 5종목을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4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한 종목 더 제가 있나요? 하나는 이제 주식이 아니고 비트코인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대개는 비슷하게 20%씩. 구성을 하는데 이제 그 뒤로 돈을 계속 넣는데 이제 너무 떨어진 것 같다는 거 좀 나중에 많이 넣고 그렇다 보면 이제 나중에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20% 정도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종목 정도에 네. 하신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텐베거 5년에 10배씩 네. 그게 텐베거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금세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5, 6년에 10배가 가는데 5개 중에 3개가 10배가 가고 2개는 망해서 없어진다 치면요. 그렇게 되면은 20년이 지나면 130억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살 때에도 이게 정말 괜찮다 싶으면 어떤 뭐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주식이 좀 쌀 때 기다렸다 산다든가 이런 게 없이 딱 돈 생기면 삽니다. 그냥 괜찮다 싶고 아주 오르는 경우 아니면요. 예. 그냥 오늘 월급 받았다 아니면 돈이 생겼다 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날 가격에 그냥 그러니까 산다. 좀 보고 그때는 이제 차트를 좀 보고 이게 너무 올랐다 싶으면 좀 기다리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바닥을 잡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만약에 이러저러한 경제 환경으로 네. 뭐 30%가 빠졌어, 50%가 빠졌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성장주들 요새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나요? 저는 안 흔들립니다. 예. 성격이 그렇습니다. 성격 자체가. 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성격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예. 네. 그렇다면 나도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이 그게 그런 제일 거에 중요합니다. 적합한지도 한번 체크해봐야겠군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향에 맞는. 네.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로 돈 벌기는 쉽지 않다. 트레이딩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존 리 선생님 말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요즘 뭐 금리 인상 이후 연준에 네. 그 다음에 긴축과 무슨 경기 침체 이러한 이슈들로 자꾸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네. 오늘 촬영하는 오늘도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네.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대주주 요건 뭐 10% 해가지고 매년 연말만 되면 한국은 그냥 맞습니다. 주식 매물이 네. 쏟아지는 현상이 네.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한탄해하시면서 좀 주식에 대해서 손실이 났을 때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도움 주실 만한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주식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그 이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 저 회사가 이익이 증가하면 주식은 오르고 이익이 떨어지면 주식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증명할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의 본질 사실 본질로 돌아가서 이 제목이 이제 자산 투자 가이드인데 네. 이게 이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자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 사실 이런 게 이제 한 줄로 요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그 이익에 비례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는 보지 말고 그런 것만 봐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 이익 나는 만큼 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나 잘 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자. 그렇죠. 주가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찰리 먼거 같은 분도 이제 제가 정확히 말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간 거시는 그냥 참조만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가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시는 그냥 참조만 하고 결국은 자기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삼양식품 같은 게 7배가 올랐는데 그럼 거시가 굉장히 좋아져서 7배가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FNF가 뭐 10배 올랐는데 의류가 엄청난 무슨 첨단 산업이어서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종목 그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5종목 정도로 우리 네. 개인이라면 네. 5종목 정도로 들고 가야 된다 하셨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들고 가는 5년 가운데에서 한 2, 3년 지나서 정말 또 좋은 주식이 보여요.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웬만하면 안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가 보여도 웬만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그 집중을 하고요. 이게 회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갖고 가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뭐랄까 회사가 작기 때문에 5종목을 갖고 가는 거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3종목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작으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5개나 갖고 가는 거고. 분산하는 차원에서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3종목 정도로 해야 된다. 최대 3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잘 안 되는 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네. 저것도 괜찮아 보이고 이것도 오를 것 같은데 저것도 오를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막 30개 50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게 워렌 버핏이 평생 주식 투자를 20번만 할 수 있다면이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누가 추천을 하면 귀가 또 솔깃해져가지고 사고 싶고 사다 보면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뭐 20개, 30개씩 되는데 저는 장담하는데 이렇게 20개, 30개씩 절대 돈 못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추천을 하고 그래서 사고 싶어도 꾹 참고 절제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진짜 잘하는 종목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용권을 주면 그 사용권을 사용하면은 돈을 무조건 벌 수 있다. 근데 사용권을 20개만 준다.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20종목밖에 투자를 못 한다. 근데 그 쿠폰을 사용하면 무조건 번다. 그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생 20개만 종목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깊게 생각한 종목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결국은 잦은 매매를 삼가하고 강한 확신이 들 때만 주식을 사라.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메이저리그 마지막 사활타자라고 하는 테드 윌리엄스 얘기를 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책을 읽어보면 본인이 타격의 달인이지만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는 안타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스트라이크 중에서도 이게 저 밑에 있는 스트라이크 거기를 쳐서는 안타를 잘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가운데는 4할이 넘고 요 밑에 스트라이크 부분은 2할 3푼에서 2할 5푼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드 윌리엄스가 말하는 게 좋은 타자란 기교를 잘 부리는 이런 타자가 아니고 스트라이크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타자가 진짜 좋은 타자다. 그러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테드 윌리엄스를 좋아해서 방에다 커다란 사진도 붙여놓고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도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무슨 기교가 발달한 사람이 아니고
기다렸다가 정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테드 윌리엄스가 스트라이크를 기다리듯이 자기도 기다렸다가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